네, 그럼 다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의 지금 당선 확실시된 것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눈 지역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부산 지역이 상당히 관심이었던 것이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도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에 지금 부산 현재로서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은 그 새누리당 그 석영수 후보가 일단 현안 문제를 선점했다. 왜냐하면 동남권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 그것이 원래 대구로 가게 돼 대구 경북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자기가 그 시장직을 걸고 일단 부산으로 갖고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그 시민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거돈 후보의 어떤 정체성의 불분명함 이런 것들이 또 시장 그 부산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혼란을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오거돈 후보는 사실 진정한 무소속 후보보다는 사실은 그 새정치연합의 어떤 그 모습을 좀 띈 그런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유권자들한테 좀 정체성, 불분명한 정체성을 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좀 갖고 있지 않았나. 만약 패하게 된다면 그런 측면이 좀 패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이강훈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산 지역에. 네, 박근혜 마케팅이 막판에 대성공을 거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거돈 후보의 정체성이 뭔지를 궁금해하셨는데 그거보다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오 후보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공항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판에 크게 휘어잡을 그럴 것은 좀 약했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주자. 그게 마지막으로 먹힌. 그래서 서울 미심과는 대단히 대조적인 걸 보였다. 이렇게. 그렇군요. 박근혜 마케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좀 생각이 납니다. 유정복 후보가 지금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적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유정복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유정복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지역에 현안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부채 문제라든가 또 신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송영길 후보 측근들의 비리 문제가 또 쟁점이 됐다는 것. 또 세 번째 그 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비판할 때 김포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정복 후보는 인천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사실 초등학교가 송림초등학교, 선인중학교, 재물고등학교인데 이 재물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이고 송림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선인중학교도 개교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장을 지냈죠.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린 송영길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조금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감 후보도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선이 확실시 교육감 후보가 아니죠. 그 광역단체장 후보에서 확실시되는 국회 당선인들을 봤을 때 국회의원 출신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굉장히 광역단체장이 박빙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역 후보들 중에 재검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나 오히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초박빙 상황으로 가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재검표 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이 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출신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는 것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대중적인 이미지가 일단 유권자들은 굉장히 어필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전혀 모르던 사람보다는 늘 그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을 통해서 접하던 이름 또 봤던 얼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 유권자들한테 접근하기 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강훈 평론가에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우선 충원 그 예비 풀이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들이 많았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급작스러운 퇴진, 자기가 정치적 직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재보선 공간,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오늘의 재선은 상당 부분 잉태됐다고 보고 싶은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이제 관료 출신들이 지자체 풀뿌리 선거 초기에는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슬슬 생활보다는 정치 쪽에 방점을 찍고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여전히 관료 출신들이 아직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 출신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왜 많이 나가는가 하면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적 인지도를 이용해서 교육감 선거에 나간 것 역시 나몰라리 나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교육감 선거가 현재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 누군지 모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은 하루빨리 정치권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신문 조간들도 곧 마감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들 이야기들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선전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강윤 평론가와 또 우리 허성우 평론가 또 그리고 박순표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당선인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 나온 것 가지고 판세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